어르신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경칩도 지나고 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춘분이 얼마 안 남았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봄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공원길, 산책로 운동하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여쁜 꽃들이 피는 날들이 다가오는데요. 이 좋은 날, 이 행복한 날, 저희 여수 기쁜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어여쁜 꽃미소가 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한껏 가벼워진 마음으로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나고 즐거운 건강 댄스 시간과 실버 캠프 장기 자랑에서 1등을 한 순천 실버 대학팀의 벌떡 일어나 라는 특별 공연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건강 댄스 강사님과 함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신축년 온라인 여수 기쁜 실버대학이 드디어 개강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여수 기쁜 실버대학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댄스는 장윤정의 올레입니다. 올레 올레. 온라인 여수 기쁜 실버대학에 튕기지 말고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포인트 동작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 양 주먹을 가슴 위에 두고 앞뒤로 당기면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쳐주시고 또 반대로 쳐주면서 뒤에 날개뼈가 붙을 정도로 힘차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팔을 올리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 가슴으로 모아주세요.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2021년에도 온라인 여수 기쁜 실버대학과 함께 달려봅시다. 오케이, 렛츠 고! 앞으로 손목을 돌려주세요.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요. 자, 앞으로 자, 들어갑니다. 뒤뚱뒤뚱. 불어오는 바람 타고 왔나요? 다음 어깨춤. 내 마음을 흔들흔들 팔 넘기기. 크게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 앞으로. 이때 가슴을 튕기면서 한 번 더. 박수. 가슴 운동. 가슴을 모아주세요. 자, 처음으로 앞으로. 자, 오른쪽 앞으로. 자, 들어갑니다. 펭귄처럼 뒤뚱뒤뚱 어깨춤. 힘내
신신하게 흔들어 주세요. 크게 팔을 돌려주세요. 반대로 앞으로. 가슴 운동. 가슴을 튕기면서 한 번 더. 박수. 신나게. 아령 들기. 무릎 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팔 돌리고. 앞으로. 가슴 모았다가 펴주세요. 무릎. 일어나라 실버들의 어깨가 으쌰으쌰 밥만 먹고 세상만 자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실버들의 맘에도 웃음꽃이 방울방울 헐떡 일어나 헐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예스 예스 가는 세월 못 잡아 약속해 우리 모두 얼싸안고 함께하게 행복해져요. 헐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헐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어르신들의 몸도 마음도 벌떡 일어나게 해준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르신들께 행복을 전달해 주실 신지연 강사님을 모시고 마인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바라기 인성교육원의 인성강사 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건강을 지켜주는
마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 가사만 봐도 말이죠. 이 한국전쟁 때 그 격동기에 가족들 앞에서 북으로 끌려가는 가장의 모습, 또 눈앞에서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내의 그 애절한 한이 느껴집니다. 네, 단장의 유래를 들으면 그 심정을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단장은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 하다란 뜻인데요. 진나라 장수 환훈이 삼협을 지날 때 한 병사가 장난 삼아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걸 본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며 환훈이 탄 배를 쫓아 백리길을 따라왔는데요. 배가 강가에 정박하자 배 위로 뛰어 올라왔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지친 어미 원숭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이상히 여겨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창자가 끊어진 거죠? 네, 새끼를 찾기 위해 백리를 따라온 어미의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환호는 늦게나마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고 포획한 병사를 매질해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는 뜻으로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단장은 짐승과 사람을 떠나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낱말이라 참 숙연해집니다. 네, 오늘은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잘 보셨죠, 어르신들? 앞에 보신 영상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단장이라는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말하는데요. 1950년 반야올이라는 가수 겸 작사가였던 이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시로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원숭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엄마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를 잃은 그 슬픔이 너무 아파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아기 원숭이를 찾아갔지만 결국 아기를 만나지 못하고 배에서 죽고 말죠. 그때 너무 이상해서 원숭이의 창자를 갈라봤더니 그 창자 마디마디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면 실제로 창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장 전문 의사가 한 말인데요. 결장은 사람의 정서를 나타내는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이 슬플 때 장의 운동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변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축하는 힘이 극에 달하면 실제로 창자의 마디마디가 끊어져 버립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들 많이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런 이제 아픔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또 정말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 이제 장이 이상이 오기도 하고 건강이 이상이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안 겪을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서 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물이 우리가 하는 말이나 감정들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일본 박사님이 그거를 연구해서 사진으로 찍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여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물에 관한 박사는 물의 결정을 찍은 사진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리병에 담은 물에 사랑, 감사라는 글씨를 보여주거나 말로 건네면 그 물의 결정은 놀랍게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멍청한 놈, 죽여버릴 거야 같은 부정적인 말에는 일그러지고 흉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과 말에 담긴 에너지를 물이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대로 전사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심리학 박사는 우울증이 식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물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오네가와 우울증 환자로 대조 실험을 했습니다. 밀봉된 물병을 30분씩 들게 한 후 그 물을 보리씨앗에 각각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네가가 들고 있던 물에 더 빨리 발화하고 자랐습니다. 이로써 이 심리학자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물에 실려 살아있는 생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물의 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째, 마시는 물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있던 물에는 좋지 않은 정보가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런 물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연구가 보여주듯이 물에게 좋은 정보를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기 전 그 물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잠시 기도하면 그 물은 약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생각은 물에 저장됩니다. 우리 몸은 사실 70% 이상이 채워진 물주머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 습관은 나와 다른 이는 물론 주위에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몸도 그렇게 바뀝니다. 타인과 주위의 모든 생명도 그렇게 화답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잘 보셨죠? 예, 이처럼 사람의 몸은 물로 이렇게 70%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몸이 내가 하는 말, 또 옆에서 하는 말을 듣고 모양이 바뀌어서 실제로 우리 몸에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물의 모양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좀 더 힘이 생기는데요. 반대로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 물이 흉측하게 모양이 바뀌어서 그냥 몸이 이렇게 찌푸둥하니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런 점 유념하시고요.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자녀분들 사랑하시죠? 자녀분들이 어르신들께 다 효도하시나요? 근데 효도는 부모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 시아버님이 한 10년 넘게 치매로 이제 계셨는데요. 아버님이 누워 계시니까 제가 그냥 저절로 죄인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이고 아버님은 저렇게 누워 계셔서 못 먹는데 나만 이렇게 먹어도 되나 하는 마음 때문에 늘 마음에 걸리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아이고 아버님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못 움직이시는데 우리만 이렇게 누려도 되나 하는 마음 때문에 늘 죄책감이 들고 죄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또 시어머님은
건강하게 이웃들과 행복하게 이렇게 잘 지내셔요. 그래서 별 다르게 저희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뭐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거 특별하게 한 게 없지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효도한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잘한다 하고 저희가 저절로 효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도는 자식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모두 효도하면 좋겠죠. 그 효도하게 하는 방법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단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정말 슬프고 애통하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의 그 마음의 아픔은 이 몸을 정말 아프게 합니다. 마음은 몸을 좌우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몸도 바뀌게 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 마음을 먼저 행복하게 밝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몸도 그렇게 마음처럼 따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정말 슬픈 게 없을 수가 없고 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 또 두려움이 안 올 수가 없지만 그것들은 다 나한테 해로운 것이니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이고 괜찮아 하고 좋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만 가지시면서 정말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인드 강의를 통해 내가 몰랐던 그런 내용을 알아가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방법대로 살아보면 내 마음이 훨씬 행복해지는구나. 내 몸이 훨씬 건강해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신나고 즐거운 노래교실 시간과 어르신들의 몸을 부드럽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요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노래교실 추순덕 강사님을 모셔서 부처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김용림 씨의 부초 같은 인생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부초란 물에 떠서 사는 풀을 말한답니다. 내용을 보면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리요. 몇백 년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아하, 부처 같은 우리네 인생, 우리네 인생. 이런 내용인데요. 인생이 슬프고 고달픈 것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밝기도 하고 행복하게 전환된다는 뜻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에 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힘이 필요하면 복부에 힘을 내어 밀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네, 흔드는 목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내 인생 여기서 세 박을 끝에 세 박자를 위로 아래로 위로 물결 타듯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내 맘 알리요. 네, 이 부분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네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리요. 몇백 년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군요. 숲속 같은 우리네 인생. 우리네 인생. 한 걸음 길을 걷다 돌아다 보니 보랏빛 내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냐.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리요. 몇백 년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숲속 같은 우리네 인생. 우리네 인생. 우리네 인생.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요가 수련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봄이 되면서 몸도 나른해지고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어깨와 허리 유연해지고 또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꿈치끼리 일직선이 되도록 앉아봅니다. 무릎 위에 살짝 손을 얹고 두 눈을 감아 봅니다. 코로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길게 내쉬고 3회 합니다. 또 마시고 눈을 가볍게 뜨시고 오른손으로 옆에 머리 잡고 왼손은 바닥을 짚고 지그시 당겨봅니다. 바로 가시고 대각선 방향. 바로 하시고 이번에 반대쪽이요. 옆에 머리 잡고 옆으로 지그시 당겨봅니다. 대각선 방향 머리 잡고 지그시 당겨서 승모근을 이완해 줍니다. 바로 하시고 양손 깍지 껴서 머리 뒤를 잡고 숨을 마시면서 팔꿈치 활짝 폈다가 내쉬며 턱을 당기고 지그시 당겨 봅니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리고 턱을 쇄골을 스치며 왼쪽으로 꾹 오른쪽 바로 하시고 이번엔 숨을 마시면서 머리 한 바퀴씩 회전합니다. 반대쪽 양손 앞을 나란히 펼쳐서 크게 회전합니다. 어깨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오른손 머리로 길게 뻗어서 옆으로 기울기.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쭉 뻗어서 내려가 봅니다. 둘, 셋. 올라오시고 반대쪽. 시선은 천장을 보거나 앞을 봅니다. 둘, 셋. 천천히 올라오시고 이번엔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손바닥을 앞으로 길게 뻗어서 꼬리뼈는 뒤쪽, 정수리는 앞쪽으로 허리를 펴는 느낌으로 쭉쭉 늘려봅니다. 한 손 걸어서 올라오시고 이번엔 반대쪽 짚고 엉덩이 뒤쪽에 손 짚어서 어깨는 활짝 열고 가슴은 위로 들어 올리고 팔꿈치는 펴봅니다. 허리는 길어지도록 늘리고 엉덩이는 아래, 허벅지는 바닥으로 꼭 누릅니다. 턱을 살짝 당겨서 앞을 보십니다. 그대로 천장 갔다가 고개를 뒤로 툭 떨굽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은 엉덩이 골반을 들어 올려서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발등에도 정강에도 힘을 주시고 조금 더 들어 올려봅니다. 둘, 셋. 천천히 엉덩이부터 내리고 원위치로 돌아온 다음 자, 양손 바닥 짚고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기어가는 고양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발끝을 세워서 바닥에 내리고 숨을 마시면서 천장 보고 허리는 오목하게 그대로 꼬리뼈 말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은 뱉고 마시고 천장 보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고 발끝에도 힘, 복부는 당겨줍니다.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마지막 넷. 자, 그대로 발등은 바닥에 내려놓고 한 손 한 손 앞으로 가져와서 어깨를 쭉 바닥에 낮춰봅니다. 팔꿈치가 바닥에 닿고 어깨가 바닥 쪽으로 가슴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손바닥도 활짝 펴시고 어깨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둘, 셋. 천천히 일어나서 한 손 한 손 가져와서 바닥 짚고 이제 발끝을 세워서 무릎을 펴면서 엉덩이를 천장 방향으로 쭉 들어 올립니다. 쭉 들어 올리고 뒤꿈치는 바닥으로 최대한 낮추는데 이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오른 무릎 구부리다가 왼 무릎 구부리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 더, 아홉, 열. 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 대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리겠습니다. 양팔, 양다리 쭉 뻗어서 늘려줍니다. 이마 바닥, 코브라 자세 하겠습니다. 양손 얼굴 옆에 바닥에 두시고 팔꿈치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마 바닥에 두시고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세워서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며 시선은 위쪽 바라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허리에 힘을 줍니다. 천천히 내려놓고 이마, 가슴 바닥에 내립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손바닥 밀면서 천천히 올라와서 가능하시면 팔꿈치를 펴보겠습니다. 팔꿈치 펴서 조금 더 상체를 들어 올리고 허벅지 안쪽에도 힘을 주면서 시선은 천장.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 호흡, 다섯. 배가 바닥에 닿고 팔꿈치가 바닥에, 마지막 이마가 바닥에. 그대로 등을 대고 바닥에 눕겠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양무릎 세우고 엉덩이 툴툴툴, 어깨도 목 툴툴툴 털어줍니다. 두 다리 쭉 뻗었다가 왼다리 들어 올려서 무릎을 구부리고 양손으로 정강이 앞에 깍지 껴서 무릎을 가슴 방향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오른 발등도 펴서 한 번 더 지그시 눌러줍니다. 다시 펴시고 반대쪽 무릎 구부리고 정강이 앞에서 깍지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바로 하시고 이번 양손 옆으로 활짝 펴서 내려놓고 오른 무릎 구부려서 왼쪽 허벅지 위에 왼손으로 무릎 잡고 비틀기 하겠습니다. 천천히 무릎은 바닥 쪽으로, 시선은 오른쪽 손끝. 천천히 합니다. 조금 더 무릎을 바닥으로 낮추시고 어깨도 바닥으로 낮춥니다. 둘, 셋. 천천히 올라오시고 반대쪽 무릎 세워서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 무릎 잡고 왼손은 바닥에 내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허리에 뭉친 거 풀리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 둘, 셋.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양무릎 끌어안고 정강 옆에 깍지 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봅니다. 엉덩이가 너무 들리지 않도록 엉덩이 한 번 더 낮추시고 천천히 내려보시고 이번에는 양 다리 올려놓고 팔도 올려서 툴툴툴 털어서 모관 운동으로 모세혈관까지 피가 돌도록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입니다. 조금 더 털털털, 조금 더 털어보시고 세게, 좀 더 세게, 툴툴툴. 그대로 바닥에 툭. 한 호흡 하시고 양 무릎을 굽혀서 한쪽으로 돌아 누워서 천천히 일어나겠습니다. 온몸이 시원하신가요? 시간이 나실 때 매일매일 하시면 몸이 더욱 좋아지십니다. 그럼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마스테. 몸을 쭉쭉 늘려보니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또 몸이 훨씬 더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으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예신한의원 조원희 원장님께서 스트레스 증후군과
코로나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신한의원 원장 조원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 스트레스 증후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조어 중에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특히 어르신들이 집에 장기간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되어 우울감,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증상을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또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예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또 아니면 복지관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게이트볼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 있으셨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집 밖으로 잘 못 나가게 되고 또 특히 자식들이 집 밖에 못 나가게 이제 막게 되면서 그것들 때문에 우울감, 무기력증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볼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증후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병, 두 번째는 우울증인데 서로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 화병과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밑에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스 셀리의 스트레스 3단계라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으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보 단계입니다. 만약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집을 팔았는데 요새처럼 집값이 막 오른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는 대부분 단기간에 그치고 말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를 경보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 단기적 반응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들이 2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 점점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항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불면증, 불안,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나타내고요. 이런 단계를 화병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지다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이상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저하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기력증 또는 우울증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소진 단계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항 단계, 화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쟁 도피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 늑대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늑대와 싸울 것이냐 아니면 늑대를 피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부신피질이라는 곳을 자극하게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늘어나는 곳들은 뇌, 심장, 근육, 간에는 혈액순환이 늘어나게 되고요. 소화기관이나 아랫배 쪽으로는 혈액순환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혈액순환이 증가되기 때문에 두통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심장의 혈액순환이 늘어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고 또 근육 쪽으로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면서 땀이 나거나 입이 마를 수 있고요. 또 간 쪽으로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되면 복강 내에 혈액이 많이 차게 되면서 숨을 쉬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면에 소화기관 쪽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속쓰림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아랫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서 소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자궁이나 난소 쪽에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차고 또 아래쪽은 따뜻하게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면 머리 쪽으로는 뜨거워지고
손발 또는 아랫배 쪽으로는 차지게 되면서 위쪽은 뜨겁고 아래쪽은 차지게 되는 상열 하한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한의원에 실제 내원하셨던 이제 여러 환자분들의 또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3세 여자분이고요. 이제 실명을 밝히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이분은 나는 항상 배고파 님으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항상 장사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식사를 제때 하시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이분의 주증상은 항상 허기지는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밥만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파. 그래서 뭐라도 주워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딱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 이분은 체격도 크고 혈압이나 맥박수도 좀 빠르고 얼굴도 붉고 막 괄괄한 분이셨어요. 이분의 부증상은 속이 쉽게 쓰리고 또 등 가운데가 뜨겁고 머리나 등에서 땀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들은 약간 이제 체격이 있으신 화병 단계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자분은 이제 65세시고 이름은 나는 아직도 갱년기 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주증상은 갑작스러운 상열감, 얼굴이 붉어지고 또 얼굴에서 열이 나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갱년기 증상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이분은 40대 말부터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상열감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10년이 넘도록 아마 저희 한의원 오셨을 때는 거의 20년이 가까울 시간 동안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또 이제 부증상으로는 목에 염증이 생기는 인후염, 또 목에 가래도 많고 아침마다 가래를 뱉어야 되고 또 머리 쪽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불면증,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몸이 아주 마른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화병으로 이렇게 특히 위로 열이 오르는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갱년기는 대부분 1년이나 2년 정도면 증상이 사라지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10년 아니면 5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거를 갱년기로 봐야 되기보다는 다른 질환, 특히 이제 화병의 증상으로 이런 증상들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좀 더 맞게 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소진 단계,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 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과다하게 분비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부신 피질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증상 또 정신적인 증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증상들이 다 저하되는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수면장애, 특히 불면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식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피로감, 육체적인 피로를 많이 느끼시게 되고 또 기력도 떨어지는 느낌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통증에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한 곳이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다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이런 류의 양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 특정 부위가 아프다라기보다는 전체가 아프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또 정신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이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쾌감 상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도 저희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3세 여자분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님입니다. 이분 제가 기억하기로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분이셨어요. 청소 일을 하는 분이셨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73세나 먹도록 73살이나 먹도록 내가 아직까지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가는데 걸어서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 그 걸어가는 10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들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 저하되는 느낌들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욕도 떨어지고 추위도 많이 타고
의욕도 없고 누워만 있고 싶고 이제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들을 받으셨고 또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생각들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주위에 동료들이 있는데도 거의 말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아까 들어드렸던 이제 화병 단계든 우울증 단계든 한의학적인 치료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원인들이 있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이 병들을 악화시킬 수 있고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완고하거나 고집스럽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꼭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에 대해서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꼭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격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안 고쳐진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고칠 수 없는 게 성격인데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게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 증후군을 훨씬 더 잘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관리, 우리가 이런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우울증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뭐 싫은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미생활 같은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족, 친구, 동료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혼자 있고 싶고 말하기 싫고 한데 그래서 더더욱 주위 사람들과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도파민 수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많이 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한 거 말고 아주 단순한 거 하나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성취하시게 된다면 우리 뇌에서 그 뇌의 흥분을 시킬 수 있는 또 기력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못 갖는다, 가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라고 생각만 하시는 걸로도 내가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갖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혼자 스스로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도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 중에 만약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주되 충고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 상대방, 그 우울증 걸린 가족에게 충고를 하게 되면 이 환자분은 가족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잘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표현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고는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활동에 같이 참여하시되 참여하는 것들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하시는 건 좋지만 그것들을 억지로 하는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즐거운 활동들을 함께 한다. 그래서 같이 우울증 환자분에게 혼자 시키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온 것에 대해서 너 왜 열이 나? 라고 비난하지 않지만 우울증 환자분들이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울감에 막 쌓여 있고 아니면 뭐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너 왜 누워 있어? 라고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린 증상이나 우울증에 걸린 증상이나 증상 자체는 같아요. 그래서 이 증상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이 우울증이 좋아지면 이 증상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런 희망들을 가족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의 또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치료나 또 개선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 진달래 피고 새가 오는 이 좋은 날, 이 행복한 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도 저처럼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하시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때는 혼자 그 마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도 푸시고 한 주 한 주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과 다음 주까지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신이라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워 이런 나의 마음을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에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워 이런 나의